안녕하세요. 하루 10분 주식 투자 제대로 따라하기, 주식 재따기 시간입니다. 그래서 10번째 시간인데요. 하루 10분 이내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배우시면 투자의 아주 기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게 끝날 때쯤 되면 상당히 어려운 내용까지 다루게 되는데 아마 소화해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. 나중에 들으면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지금 이 영상이 쌓이기 전에 하나하나씩 좀 배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매출액에 따른 기업 분류 두 번째 시간이에요.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매출액 추세에 따른 기업 유형을 4가지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고, 우량주, 그 다음에 성장주, 경기 변동형, 그 다음에 부실주, 이렇게 4가지로 말씀드렸어요. 복습 차원에서 짧게 정리해드리면, 우량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정적으로 매출이 일직선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이고, 사례로 오뚜기를 말씀을 드렸어요. 그리고 이런 기업들은 PER이 낮을 때, 저퍼일 때 사고, 고 PER일 때 판다. 그래서 밸류라인 사이트에 오셔서 평균값이나 평균퍼라든지 이런 값을 확인하시고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, 두 번째 성장주는 제가 이제 현대오토웨버라는 기업을 말씀을 드렸었는데,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을 감안한 매매 전략을 짜야 된다. 그래서 PEG라는 지표를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PER을 성장률로 나눠서 요 비율이 0.5 이하. 쉽게 말하면 성장률이 PER보다 2배 이상 나오면 그냥 싸다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PER이 만약 15배인데 EPS 성장률이 30% 이상 나온다. 그러면 여전히 PER은 자체로는 높지만 여전히 충분히 살만한 가치가 있는 성장주다. 이렇게 보면 되겠죠. 근데 이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으면 높을수록 뭐 더 확실해지겠죠. 그러니까 PER이 만약에 20배인데 EPS 성장률이 올해는 100%, 내년에는 한 80% 늘어난다. 그러면 뭐 퍼가 20배가 아니라 30배라도 지금 사야죠. 그걸 굳이 좀 조정받더라도 크게 흔들릴 필요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. 오늘 이제 다룰 내용은 세 번째 기업 경기 변동형 기업과 네 번째 부실주입니다. 세 번째 이제 경기 변동형 기업은 제가 사례로 리노공업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. 앞서 이제 보여드렸던 이 그래프처럼 이게 경기에 따라서 호황과 불황에 따라 매출과 이익이 이렇게 바뀌는 기업을 말해요. 그래서 매출액을 보면 이렇게 꺾이는 지점들이 한 번씩 나오죠. 이렇게 꺾이는 지점들이 나오는데 이게 반도체 경기에 맞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.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또 쭉 빠졌다가 요 이후에 제가 그냥 점선으로 그려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 회사의 매출액이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. 왜냐하면 경기 변동형 기업이니까 경기가 호황이 되면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는 경쟁력을 갖춘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. 그러면 이 경기 변동형에 속하는 업종이 있어요. 대표적인 게 이게 자동차, 그다음에 화학, 철강 이런 기업들, 반도체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다 경기에 되게 민감한, 경기에 영향을 안 받는 업종은 없어요. 근데 경기에 되게 민감한 기업들을 경기 변동형 기업이라고 이야기하고, 아까 말씀드린 기업들이 업종이 대표적인 기업들이에요.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그러면 주식을 언제 사야 될 거냐? 자, 이 실적들이 이렇게 바뀌면 주가는 어떨 것 같으세요? 주가는 기업의 실적과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. 선행하거나 후행하거나 이 차이는 있겠지만 방향성은 같이 움직이거든요. 그러면 보통 이제 주가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실적이 꺾였을 때 있잖아요. 이때 주가가 되게 안 좋겠죠. 요런 시점. 왜냐하면 불황이니까 매출도 줄고 이익도 줄고 이렇게 빠지는 거거든요. 주가도 같이 빠지고. 근데 주식이 쌀 때 사야 되잖아요. 좀 주가가 떨어졌을 때. 그래야지 이제 올랐을 때 팔잖아요. 그러면 쌀 때 사야 되면 언제 사야 되냐면 이런 경기가 다 꺾였던 시점, 요런 시점, 매출액이 다 꺾였던 시점. 그러니까 매출액이 첫 달 꺾이는 이런 지점 말고요. 요 지금 막대기가 한 분기인데 요 한 분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충분히 반도체 업황이 지금 너무 안 좋다. 완전 바닥 치고 있다. 라고 할 정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그 사이클들이 보통은 뭐 1년 반 이렇게씩 막 존재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정도 되면 주가도 많이 조정을 받고 실적도 나빠지는데 그 시점이 경기 변동형 기업의 주식을 사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. 실제로 우리 피터 린치 투자 대가께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.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불황일 때 사고 호황일 때 팔아라 이렇게 얘기해요.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막 호황일 때 사고 이렇게 이 반대로 한다는 거죠. 우리가 성장주나 이런 경우에는 그게 맞는데 경기 변동형 기업의 매매 타이밍은 그 반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. 불황일 때 사고 호황일 때 팔아야
이게 경기에 맞춰가지고 투자 전략을 짤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러면 경기가 불황일 때는 이 투자 지표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익률도 낮아지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제 가치평가 지표라고 하는 PER이라고 하는 지표가 PER이라고 하는 거는 이익하고 주가하고를 비교하는 거거든요. 이게 분모가 이익이에요. 그럼 불황이 되면 이 분모가 쪼그라들 거 아니에요. 작아지잖아요. 그럼 PER이 어떻게 돼요? 주가가 있으면 점점 높아질 거 아니에요. 이익이 점점 줄면 PER이 점점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불황일 때는 이런 경기 변동형 기업들은 PER이 되게 높이 나와요. 반대로 호황이 돼요. 그럼 이익이 막 쭉쭉쭉쭉 늘어날 거 아니에요. 분모가 늘어나니까 PER이 다시 떨어지는 구간이 발생합니다. 그래서 경기 변동형 기업에 투자할 때는 반대로 PER이 높을 때 사고 PER이 안정권의 평균에 들어가서 오히려 더 좋아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평가라고 이야기하는 그 구간에 들어가면 팔아야 되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앞서 첫 번째 말씀드린 우량주하고는 완전 반대의 매매 포인트를 갖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우량주는 저 PER에 사고 고 PER에 팔아야 되는 거고 경기 변동형 기업은 고 PER일 때가 사야 되는 시점. 왜냐하면 이때가 경기가 가장 안 좋고 이익도 가장 안 좋고 주가도 가장 안 좋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그 반대의 개념으로 사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해당하는 업종들을 여러분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향후에 이런 예상 실적이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들은 증권사 컨센서스를 잘 이용하시고요. 밸류라인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한국 기업들 전부 다 이렇게 무료로 다 조회해 보실 수 있고 미국 기업은 초이스 스탁을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미국 전체 상장 기업들의 실적들을 무료로 다 보실 수 있어요. 컨센서스도 확인이 가능해요.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되는 기업들 위주로 좀 이렇게 포인트를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부실주인데요. 부실주는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사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. 관심 끄세요. 아니면 로또예요 이런 거예요. 여러분들이 잃어도 되는 돈이 있다 그러면 그냥 한 1% 정도는 저 로또 샀다 생각하고 넣어둘게요. 그런 거 아니고는 일체 손을 내서는 안 되는 기업이에요. 이화전기라는 기업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매출액이 이렇게 보면 계단식으로 계속 이렇게 지금 하락하고 있잖아요. 이런 케이스를 보이고 있는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 대상에서는 조금 제외하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4가지 유형 중에서 부실 기업의 유형의 그러니까 특징을 갖고 있는 형태로 나타나는 기업의 첫 번째가 이런 매출액 감소가 상당히 꾸준히 일어나는 기업들이에요. 이런 기업들은 처음부터 그냥 제외하시는 게 가장 좋다.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경기 변동인 기업은 PER이 높을 때 오히려 불황일 때 사야 되고 PER이 낮아지면 팔아야 되는 시점. 그리고 부실주는 처음부터 이런 매출액 그래프가 하락하거나 또는 미래에 성장하는 데이터들이 여전히 데이터가 없거나 또는 뭐 성장이 거의 잘 되지 않거나 적자가 계속 유지되고 있거나 이런 기업들은 좀 제외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이런 매출액 추세에 따른 어떤 기업의 투자 포인트를 잡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이것으로 오늘의 주식 재타기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